오늘장 핫한 주제들과 공약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휴일이어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참 핫한 주제들 4가지 딱 뽑아서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는에서 어떤 주제를 다룰지. 네, 오늘 섹터가 4가지입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오늘도 상승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삼성전자는 움직임이 둔합니다. 경쟁사 기업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년 동안 2배가량 주가가 오른 반면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는 진짜 오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한 파운드리 포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파운드리와 메모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3가지 사업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AI 수요에 원팀으로 대응할 수 있다. AI 턴키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부터 생산까지,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무려 20%가량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걸 토대로 28년도까지 AI 반도체 고객을 지금의 4배, 매출은 9배 늘릴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포부와 대단한 앞으로의 전략들을 제공을 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와 반도체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꼭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네.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이 잘 가다가도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중국이 이제 배제가 된다라면 삼성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TSMC가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물량을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상당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일괄수주 방식으로 턴키 방식이라고 하죠, 소위. 그래서 그 서비스를 좀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늘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다 오르는 거 아닙니다만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고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JP 모건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D램 가격이 아마 내년 본다면 60%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될수록 레거시 반도체 수요도 급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에서는 하이닉스에 밀리곤 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하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가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수익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연간 수익 주가 상승 여기 나와 있지만 사실은 네.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YTD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개발자 회의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3대장, 4대장 본다라면 아직은 주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최근에 코아시아가 주가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엑시노스 관련해서 협력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충분히 이쪽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가져간다라면 주가가 좀 추세가 좀 상승세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SMC 증설의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D램 가격도 내년에 상승할 전망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BM 관련주 지금도 안 늦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안 늦었죠.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50달러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어저께 약간 고점 대비 떨어지긴 했지만 어저께 장중에 6%, 그저께 한 7%, 8% 정도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판매가 잘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판매가 잘 된다는 기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사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엔비디아 주가가 150불, 160불 간다는 뜻은
제품이 판매가 잘 된다는 거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꼬꾸라지지 않는다라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의 주가가 꼬꾸라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HBM 뭐 혹은 레거시 반도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군을 본다라면 대표적으로 VM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한번 급등했다가 약간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국내 유일하게 건식 식각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또 플라즈마 소스 기술을 이 기술을 다양한 제품 라인에 좀 공급 적용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한다라면 이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요 공급 업체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런저런 뭐라 그럴까요? 뭐 외부 변수, 뭐 삼성전자 HBM 논란이라든지 뭐 미국 증시 좀 조정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못 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메모리 대비 뭐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세정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싱글 듀얼 모두 배치가 가능한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건식, 습식 둘 다 적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우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조금 기다리신다라면 지난 고점 언저리까지의 어떤 상승세는 더 상승세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 MS, 애플이 주가가 주저앉지 않는 이상 HBM 관련주들은 상승할 것이다. 그중 VM과 제우스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또 격차가 커서 금리 관련해서 좀 예민한 섹터, 제약바이오 투심 개선될까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세 차례로 전망됐던 금리 인하가 지금 한 차례로 네. 줄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호재성이 나왔어요.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까지 또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 이 호재와 악재 속에서 제약바이오 투심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금리 인하는 뭐 악재는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점도표에서 그렇게 찍힌 것 뿐이지 네. 진짜로 그게 어떤 헌법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2번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인하 가능성 높게 이번 회의를 통해서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이나 12월쯤에는 충분히 한 번 더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미국이었던 거거든요. 뭐 22도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고 그럼 이제 미국만 지금 유일하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번 상당히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어저께 혹은 간밤에 나온 뉴스들 본다라면 좀 바이오주 중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생물보안법 네. 이 부분이 약간 좀 보류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추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통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은 늦여름 초가을부터 좀 힘을 내고 있었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부터는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 관련해서는 뭐 물론 이제 길게 보면 호재인데 딱히 달라질 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공매도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매도는 일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엄청난 뭐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저는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뭐 생물보안법이 보류 중인 건 좀 추적 관찰할 필요는 있겠지만 초가을부터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HLB를 연일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0% 넘게 오르고 있던데요. 리보세라닙 FDA 승인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 내다보시나요? 뭐 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 뭐 매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뭐 공매도가 되었었던 부분들도 좀 환매가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번에 신뢰성을 좀 훼손 당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투자자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는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FDA 승인을 확인하고 주식을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FDA 승인을 난다라면 어쨌든 12만 원, 13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또 잘못 이게 우리가 예상했었던 대로 안 되면 뭐 주가는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FDA 승인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오히려 이제 HLB가 떨어지면서 이제 알테오젠이 그 시장을, 그러니까 그 후광을 좀 받고 있는 거 네네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슈가 이거는 뭐 자체가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좀 접근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FDA 승인 확인을 하고 HLB는 접근해도 늦지 않다. 대신 알테오젠은 더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에는 투는 오늘 세 번째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동차 생각보다 잘 팔리네. 현대차가 28만 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신고가를 다시 경신해 냈습니다. 2분기 홀 실적이 기대되고 네.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사를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는 애가 아니라 네. 엄청 잘 팔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내연기관차뿐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지난 4월, 5월 달 수출 데이터로 우리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영향이 일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요타가 계속 지금 1월 달에도 한번 계열사들이 조작 이슈가 좀 있었고, 네. 한 2주 전에도 도요타 자체적으로 조작 이슈가 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약간 생산이 좀 둔화된다든가 혹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거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현대기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중국차 관세를 높였죠. 사실 미국은 중국차 관세를 높여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차가 없어요. 전기차 기준으로. 근데 유럽은 전기차가 상당히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는데, 세금을 높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노 같은 경우라든지 뭐 볼보, 뭐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출시를 했고 지금 운행하는 그 스펙을 본다라면 우리나라 전기차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가격은 또 오히려 비싼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국내 현대 기아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시장 장악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같은 경우 인도법인 상장이 이제 곧 이루어지죠. 그러면 인도법인 상장으로만 얻을 수 있는 현금이 한 8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는 조금 더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뭐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최대 경쟁업체 도요타의 악재가 현대차에게는 호재성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대 기아는 잘 나가는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뭐 오늘 화신이라든지 뭐 눈에 띄는 부품주들은 있는데 네.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부품주 잘 나가는 때가 하반기쯤엔 올까요? 전 충분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 시점, 그러면 한 네. 8월, 9월 그러니까 8월, 7월 말 8월 정도서부터는 부품주들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전통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전기차 부품주들이 연초에 한번 반짝했다가 지금 다시 뭐 흐지부지한 모습인데, 이게 하반기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게요. 기아가 EV3죠. EV3가 이제 지금 이제 출시가 곧 이루어지고 가을쯤에 EV5가 출시가 되는데, EV3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전기차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면 또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 전기차 부품주들 조금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HL 만두가 좋은 흐름 보여줬고, SL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 평균 단가 상승이라든지 또 전기차 BMS 매출 성장은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 급등했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HL만도도 최근 흐름 좋았고 SL 같은 경우 좀 자동차 분푼주 딴에서 노려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눈 마지막 주제는요. 처음 다뤄봅니다. 관광 성수기 시즌이 돌아온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올해 부진했던 항공주들도 최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1월에서 4월 그리고 작년 1월에서 4월을 비료한 통계를 보면요.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중국은 거의 6배 가까이 관광객이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면세점 매출액은 줄고 있고 그래서 면세, 호텔, 카지노 종목들의 주가는 주저앉고 있거든요. 왜 이런 건가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세를 보여줬고 네. 유일하게 회복하지 못했던 중국 관광객마저도 다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중국 관광객 하면 떠올랐던 기업들, 뭐 호텔신라라든지 네. 뭐 파라다이스 이런 기업의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행의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 네.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이 뭐 2,000명, 몇천 명이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단체 관광보다는 이제 개별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단체 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 면세점에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페이백을 해주면서 그 쇼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해외 단체 관광 가면 쇼핑 한번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다는 부분들을 하고요.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고가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또 개별 관광을 하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기업들이 주가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아주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토니모리, 뭐 네. 이것저것 다 날아가고 있는데 청담 글로벌도 치솟고요. 네. 좀 눈여겨보는 화장품주 있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코스맥스도 충분히 중국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성장 감안한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좀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화장품 업체들은 일단 인바운드 시장, 중국 관광객이든 뭐 일본 관광객이든 관광객 유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시장이 급속히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뭐 북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대감도 본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화장품 섹터에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와 함께 4가지 섹터 다뤄봤는데요. 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좀 공략주로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반도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ENF 테크놀로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매출 비중이 한 70%까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프로세스 케미컬 관련돼서 어떤 기술력이 인정이 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CMP용 슬러리 매출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MP 관련돼서는 반도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필수 코스로 이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2, 3일 정도 지금 약간의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29,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일단 35,000원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수해는 종목으로 ENF 테크놀로지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골라주셨네요. 네, 오늘 투자의 눈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